서삼릉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위치하며 조선 왕조의 왕릉, 희릉, 효릉, 예릉이 조성되면서 삼릉이 한양의 서쪽에 있다여 서삼릉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 사적 제2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공개되어 있는 능원 말고도 소현세자의 소경원과 인종의 능인 효릉, 패비윤씨의 묘, 회묘가 있으나 농업대학교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0대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의 묘는 최초 패비윤씨가 세상을 떠난 후 성종의 명에 의해 비석도 세우지 못한 채 동대문 밖에 묻혔다가 7년이 지난 1489년에야 성종은 예지의 교지를 내려 윤씨 지묘라는 묘지가 세워집니다. 패비윤씨는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아들 연산군에 의해 묘의 이름을 회묘라 하였는데 1504년 갑자사화 이후에 왕으로 복귀되어 시호를 재현 왕후라 추존되었으며 회묘를 회릉이라 격상하였습니다. 지금의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선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패비윤씨는 다시 패비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릉 역시 회모로 격하됩니다. 1969년에 서삼릉 태실권역 맨 안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대학교 부지에 있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패비윤씨는 조선 제9대왕 성종의 계비이자 제10대왕 연산군의 친어머니입니다. 판봉상시사 윤기경과 신씨의 딸이며 고려시대 장군 윤관의 후손으로 외가 쪽으로는 친정아버지의 사촌오빠가 신숙주입니다. 성종의 중진이었던 한명회의 딸 공해왕후가 몸이 약하고 결혼 후 6년 가까이 아이가 없어 신하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청해 1473년 수기윤씨가 첫 후궁으로 간택됩니다. 1년 후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1년 후 성종은 따로 중전을 간택하지 않고 후궁인 수기윤씨를 중전으로 승격합니다. 당시 수기윤씨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1476년 성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비로 책봉되고 이렇게 성종의 계비가 된 윤씨는 마침내 왕실이 고대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성종의 적장자이자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중전 윤씨는 아들을 낳고 몸을 추스리는 동안 성종은 소용 정씨와 엄씨의 저소를 들락거리며 후궁들을 총애하여 윤씨의 속은 나날이 썩어갔습니다. 성종은 신하와 백성들에게는 성군으로서 칭송을 받았지만 12명이나 되는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살며 술과 여색을 좋아했다 합니다. 이 때문에 16남 12녀에 28명의 자식이 있었고 후궁 또한 가장 많아 패비윤씨는 투기가 점점 심해졌고 성종과의 사이가 점점 나빠졌다 합니다. 후궁 출신의 수기윤씨가 왕비가 되자 12명이나 되는 후궁들의 암투가 심했으며 심지어는 서로의 자식을 유산시키기에 무서운 짓도 서슴지 않았다 합니다. 윤씨의 집안이 명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안이 좋은 후궁들은 윤씨를 은근 무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패비윤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윤씨는 질투심이 많아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음해했으며 성종에게도 공손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종을 비롯하여 3명의 대비 후궁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77년 윤씨가 왕과 왕 주위의 후궁들을 독살하기 위해 비상을 숨겨두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윤씨에 대한 폐비 논의가 처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신하들의 반대로 폐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씨가 별궁에서 근신하면서 일단락됩니다. 이후 윤씨는 연산군의 동생까지 낳았으나 성종이 후궁들의 소소에 들었다는 것을 듣고 1479년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또다시 폐비 논의에 휩싸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분노한 인수대비는 즉시 성종에게 그녀를 폐서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윤씨는 성종의 후궁들과 배비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고 성종과의 갈등도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폐비를 반대하는 의견도 거세게 일었으나 결국 윤씨는 1479년 폐서인이 되어 사가에 쫓겨납니다. 이후 연산군의 세자 책봉이 거론되면서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되었고 폐비 윤씨가 왕위를 이을 세자의 어머니이기에 결코 사가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윤씨 동정론이 일자 인수대비는 몇 명의 후궁들과 모의를 하여 그녀를 더욱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왕의 후궁들인 수기엄씨, 수경정씨는 폐비를 더욱 모함하였고 정의왕후, 소해왕후는 여전히 폐비를 혐오했습니다. 윤씨가 사가에 나간 뒤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의 밑이 없다는 내용을 꾸며 성종에게 고합니다. 그녀의 복권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나라의 기근이 들고 세간의 물가가 오르자 중신들은 다시 폐비 윤씨의 별궁 안치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성종은 내간 안중경을 윤씨 사가에 보내 그녀의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때 인수대비의 밀명을 받은 안중경은 폐비 윤씨에게서 반성의 밑은 찾아볼 수 없다는 허위 보고를 올립니다. 크게 실망한 성종은 훗날 폐비 윤씨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및 내관들을 불러 폐비 윤씨의 처분에 대해 논하였고 결국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1482년 폐비 윤씨는 사약을 받고 사사됩니다. 윤씨의 나이 28살이었고 세자융의 나이는 7살 때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약을 마시고 죽기 전 폐비 윤씨는 피를 토한 적삼을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맡기며 연산군이 왕위에 오를 때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합니다. 성종 역시 연산군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폐비 윤씨에 대한 거론을 향후 100년 동안 하지 말도록 했다 합니다. 그리고 정현왕후 윤씨에게 연산군의 양육을 맡기게 했는데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1495년 임사홍의 밀고로 연산군의 생모가 폐비 윤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폐비 윤씨의 친정 어머니인 신씨를 불러들인 자리에서 보여준 피 묻은 적삼을 보며 비명에 갔던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연산군의 분노는 1504년 폐비 윤씨의 복위 문제를 두고 벌어진 갑자사화로 번지게 됩니다. 이때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폐위에 영향을 준 수기엄씨와 소용정씨를 잔인하게 죽였으며 인수대비는 폐비 윤씨를 죽이는데 중요했다는 것을 안 연산군은 인수대비에게
박치기를 하였고 그 충격으로 사망합니다. 이외에 패비 윤씨가 배출될 때 찬성했던 이들 역시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이때 죽은 한명회와 남효은, 정창소는 부관 참시를 당했으며 그 가족은 역시 처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그리움을 뜻하는 한자인 회를 따서 회릉으로 고치고 격상합니다. 한마는 패비윤씨, 아들 연상군은 폭군이 되어 중종 반정에 의하여 폐위되고 윤씨는 다시 패비가 되어 이곳에 쓸쓸히 잠들어 계십니다.